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에게 전화해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어린이집 교사가 연락을 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화순이 추진한 만원 임대주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라남도의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과 보성, 진도 등에 210호가 공급됩니다. 광주경찰 3명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한 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공원 민간 특례아파트 분양에 7천여 건의 청약이 접수됐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건데 범인은 이 교사에게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부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4살 난 딸을 맡긴 A씨는 지난 13일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분 내로 찾아라. 못 찾으면 하려거나 자른다 내가. 있지도 않았다. 아니 뭐 때문에 이러셨는데요?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은 부모들은 10여 명. 한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간 해당 교사가 연락을 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부업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부모들의 연락처를 보고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소 5곳의 불법 대부업체에게 부모들의 연락처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플에서 알려주래요. 그걸 알려주면 자기들이 연락처가 있다. 저는 못 모르고 알려준 거예요. 경찰은 최근 붙잡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협박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하고 노트북 압수한 거 가지고요.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추가 피해자들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협박범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는 친정에 맡겨져 있고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고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사건의 피해와 규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지난해 화순에서 시작된 만원 임대주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나주와 신안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전라남도의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도가 고흥과 보성, 진도, 신안 등에 전남형 만원주택 210호를 신축해 임대료 만원에 공급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만원만 부담하는 주택이 진도에 60호, 신안과 고흥, 보성에 각각 50호가 공급됩니다. 신축 아파트를 신혼 부부에게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청년에겐 60제곱미터로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남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처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특화형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화순군에서 시작된 월세 만원주택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습니다. 나주시가 취업 청년에게 30호를 공급했고 신안군은 주택의 크기를 99제곱미터로 늘려 27호를 제공했으며 강진구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 귀농귀청 가족에게 4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만 있어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좀 괜찮았어요. 지난달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된 가운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가져와 청년들의 전남 정착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50대 용의자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남구 한 카페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폭행했습니다.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폭행 직후 500m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달아났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30여 분간의 수색 끝에 A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경찰관 4명이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A씨가 톱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뭘 두드렸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상해를 입혔어요. 톱이 전체가 39cm, 날이 65cm입니다. A씨의 습격으로 경찰관 4명 중 3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과정에 공포탄 2발, 실탄 2발을 쏜 뒤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다른 시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광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특정 지역과 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와 가치로 기억될 수 있도록 5.18과 부마항쟁, 60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도 5월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5명이 포진돼 있는 국회 농해수위가 제2양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250만 농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또 수급망의 안정적인 하여튼간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 여당이 민감해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입법권으로 정부 견제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기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 이탈표가 8표만 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며 한 달여 뒤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64주년 4.19 기념식이 광주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960년 당시 시위의 신호였던 22번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공연과 정신계승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4.19 혁명 정신계승 유공자로 선정된 김상환, 박순희, 박은영, 이고수, 최윤채 씨는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와 4.19 민주혁명회 회원들도 목포 달맞이공원 4.19 혁명기념비에 헌화와 참배를 하고 4.19 민주 이념을 기렸습니다.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중앙공원 민간 특례아파트 단지 분양이 7천여 건의 청약이 접수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좋은 입지나 대단지 등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번 청약이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사업지이자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로 관심을 받던 중앙공원 1지구의 청약이 경쟁률 3.19대 1로 마감됐습니다. 인기가 높은 국민평형대의 경우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7천여 개의 청약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진행된 아파트 분양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 건수입니다. 공급 물량이 대부분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데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우려가 컸지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불경기에도 좋은 입지, 대단지 등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얼어붙었던 광주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분양업체 측은 대형 평수 아파트인 만큼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관련 문의가 많아 계약 역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중병평형으로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좀 청약을 많이 하시고 실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약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운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비엔날레 30년을 돌아보고 광주 정신을 조망하는 30주년 아카이브 전시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을 오늘 11월 24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일 자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에서 이어갑니다. 또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예고편격인 비디오 에세이 영상을 공개하는 등 광주 비엔날레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해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늘어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대학의 자율 모집 방침을 내린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50에서 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두 대학 관계자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고 공문이 내려오면 모집 규모 등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배정 발표에서 전남대 의대는 75명, 조선대 의대는 25명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진보당이 전남의대를 목포대와 순천대 두 곳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당선인과 이성수 도당위원장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의대 유치는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절실한 현실적인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생활권이 전혀 다른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대가 각각 설립되도록 도민의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든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으며 컨테이너 안에 있던 반려견 10마리를 구하러 뛰어든 65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아파트 15층 자택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6살 김모 씨에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근교 첨단 삼재구 옆에서 유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남 장성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에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채꽃 축제에서는 온 마을이 유채꽃으로 뒤덮인 장관을 구경할 수 있으며 유채김치와 유채전 만들기, 난타와 마술쇼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SUV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광양시 초남대교에서 트레일러와 충돌한 SUV 차량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지만 SUV에서 운전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역주행해 트레일러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